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업 오늘은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 공동 소송, 주체에 있어서 복잡한 이런 소송 형태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까지는 객관적 병합을 했고 오늘은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것을 하도록 할게요. 공동소송이라고 우리가 다수 당사자 소송, 공동소송 조문은 65조부터 펼쳐져요. 65조부터 86조까지 조문의 구조 이런 것 등은 미리 제공된 동영상 학습으로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돼요. 지금은 반전된 거꾸로 수업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신문에 또는 여러분 검색에 반전된 거꾸로 수업 보면 뭐 요새 트렌드인 걸 나는 이미 그것을 앞서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감 안 나지만 그게 다 트렌드니까 여러분은 첨단 교육 방식을 채택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조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는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문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거 들어보면 이렇게 그런 조문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는 잘 못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해요. 다시 이 수업 시간에는 안 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을, 공동소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XY 사이에 하나의 소송의 어떤 목적을 갖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소의 제기 단계부터 변론을 거쳐서 판결이 선고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그 1대1 소송에서 지금은 복수의 당사자 X1, X2 또는 Y1, Y2 또는 양쪽 다 복수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 등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 이전에 복잡한 소송 형태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대상이 복수인 경우를 배웠어요. 원시적으로 이렇게 복수로 펼쳐지는 것은 253조의 소의 객관적 병합으로 배웠고 지금 우리가 복잡한 소송 형태로 다수 당사자 소송을 배우려고 할 때 첫 조문은 65조예요. 그럼 253조와 65조를 잘 보면 뭔가는 관련이 있으니까 한 절차에 모아서 진행하는 뭐 이런 것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어요. 두 1대1 당사자 사이에서 하나의 청구가 펼쳐지는 게 기본 틀로서 우리가 배웠던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일 당사자 사이에 복수의 청구가 등장한다. 근데 동일 당사자 사이에는 어차피 청구가 분쟁이 있는 것을 한 절차에 모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원시적으로 즉 고유의 객관적 병합은 253조에 보면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면 된다. 민사소송 절차면 되는 거예요. 같은 민사소송 절차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할의 문제는 특정한 법원의 그 두 청구가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혹시 A라는 법원에 각 청구가 각각 관할이 없다고 해도 1번 청구에 대한 A 법원의 관할이 있으면 설사 2번 청구에 A 법원의 관할이 없어도 관련 재판적의 적용 때문에 특별한 재판적으로서 25조의 1항의 관련 재판적의 적용 때문에 관할 문제도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 즉 고유의 소의 객관적 병합은 요건이 그냥 허당의 요건에 불과한 큰 의미 없는 것이다. 물론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기 위한 소변경이라든지 반소라든지 중간 확인의 소는 그 나름대로 요건을 충족해야겠지만 원시적으로 분쟁이 복수로 있는 상황에서 그 당사자 사이에 어차피 분쟁이 같은 당사자 사이라면 한 절차에서 펼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장면을 바꿔서
공동소송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봤더니 65조에 우리가 65조 문장을 일문, 이문 또는 전문, 후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문, 이문 또는 전문, 후문이라고 표현하는데 65조 지금 법전 펴 있는 사람 황현이 한번 읽어봐.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통되거나 소송의 목적 그게 공통되거나 동일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 또한 같은 동종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65조 전문 내지 후문 또는 일문 내지 이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5조 일문, 이문 내지는 전문, 후문은 어디서 여러분이 한번 쓰는 용어냐면 좀 아까 말한 관련 재판적의 25조 2항의 1항은 객관적 병합에 관한 거고 25조 2항의 공동소송에서 관련 재판적의 적용은 공동소송 모든 경우에 적용이 있는 게 아니라 25조 2항에 가서 보면 이 65조 1문에 해당하는 내지는 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 재판적이 적용이 있다. 반대로 본다면 65조 후문의 경우는 관련 재판적의 적용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될 수는 없는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봤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53조의 선정 당사자를 이용하는 것에서 한번 요 조문에 전문, 후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건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공동소송이 되려면 이 객관적 병합보다는 뭔가 좀 그 당사자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건 조금 상식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체가 동일하니까 그 대상이 복수로 펼쳐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엄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공동소송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출발할 것은 기판력에서도 배웠듯이 주관적 범위에서 배웠듯이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게 서로 상대적인데 그게 한 절차에 여러 명이 등장하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한 절차에 남남이 지금 섞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객관적 병합은 동일한 주체 사이니까 자기 거 분쟁이 여러 개 있을 뿐인 것이 한 절차에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공동소송은 이게 남남끼리 한 절차에 등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용이하게는 아닌 그런 상황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65조가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 이런 공통된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공동소유로 여러 명이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가 있을 때 총유, 합유, 공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총유, 합유 정도는 이 공통된 경우예요. 총유, 합유 정도는 뭐 그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예컨대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이렇게 돼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야 될 때는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에서의 공유 관계는 개별적으로 지분이 있고 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꼭 같이 이 소송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좀 이따가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이런 개념을 배우는데 그런 공유 관계에 있어서 공동소송에서의 공유 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 정도로만 보는데 대해서 총유 합유는 이 공통이자 실제 공동소송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통상의 공동소송이냐 그럼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공동소송인데 이게 통상이냐 아니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데 예컨대 공동소유 중에 총유나 합유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공유는 통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공유는 좀 아까 말했듯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총유나 합유는 여러분이 총유는 지분 개념도 없을 거고 합유는 지분 개념은 있지만 처분이 개별적으로 막 나름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총유나 합유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물건에 대해서 총유자 내지는 합유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어떤 총유라는 그 집단 구성원 중에 일부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 기착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송해서 뭐 이기거나 져가지고 소유자가 아닌 이런 식의 관계가 공동의 집합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총유에 어긋나게 돼요. 합유는 지분 같은 개념은 있지만 역시 합유자가 그것을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엇박자가 나는 소유 형태로서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송에 있어서도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그것에 반해서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 등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하겠다라면 말리지는 않아요. 반드시 니들은 같이 해야 된다, 소송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통상의 공동소송이 돼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공통으로 지금 어떤 이게 기속되는 관계에서 예컨대 총유합유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통으로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어떤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동일한, 예컨대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다, 이런 거는 동일한 사실상 원인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각자 할 수는 있지만 함께 하려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물론 공동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는 통상의 공동소송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보증을 걸어놓은 이런 채권자인데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는 별 변제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보증인을 타깃으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타깃으로 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사실상 원인은 아니고 한 동일한 법률상 원인 정도로 취급해줘요.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이 채권자 입장에서 동일한 관계로 그런 정도로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동소송이 되고 이쪽에 와서 본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이 돼요. 반드시 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동일한은 아닌데 무슨 이런 경우 원룸 같은데 이렇게 각각 뭐 3월달, 5월달, 뭐 7월달, 그 다음에 임대기간 각각에서 돌아왔는데 집주인이 뭔가 이 집에 대해서 지금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막 보증금 반환 같은 걸 청구하려고 해요. 각 들어온 사람들이 301호, 201호, 지하 101호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동일한은 아니죠, 분명히. 그 사람이 동일한은 아니죠. 이런 경우는 동일한일 수 있죠. 방 한 칸을, 원룸 한 칸을 두 명이 같이 빌렸다. 그러면 동일한이라고 볼 수는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101호, 지하 102호, 301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소송을 하려면 동일한은 아닌데 동종류급은 혹시 보려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종류. 무슨 동종류예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이런 동종류는 되죠. 그렇지만 동일한은 아니죠. 왜냐면 임대기간이라든지 임대차로 해서 들어온 이런 상황이 다 틀리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냥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아까 교통사고의 경우는 손해배상이란 동종 이전에 동일한 사고잖아요. 그 경우는. 근데 지금은 동일한까지라고는 볼 수 없고 굳이 봐준다면 동종류,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이때의 동종은 좀 아까 객관적 병합에서 말하는 동종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 동종이란 말 같은 종류의, 이때는 민사소송 절차라는 의미의 동종이고 이 경우는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되는 그것이 동종이냐 아니냐의 이야기니까 그건 구별해요. 동종이란 같은 종류란 말 쓰이지만 그 객관적 병합에서의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의 절차인 경우고 여기는 같은 종류의 어떤 청구 이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 개념은 틀려서 다르다라는 상황에서 하여튼 동종이란 말이 지금 등장하니까 헷갈려 하지는 말아요.